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사한 봄의 기운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호를 올리고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엊그제 신문에는 대장동 개발에 연루되어 50억 원을 제물로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곽상도 씨가 이제 정권 교체도 되었으니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말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 비리, 불법으로 고발되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새 정부가 그들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들은 검찰공화국의 덕을 톡톡히 볼 것으로 미리 김칫국을 마실 것 같습니다. 한편 여당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꼴보기 싫은 얼굴을 날마다 보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그 정치인이 정치를 바르게 할 것으로 믿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일반 지지자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익보다 정신적인 이익이 더 큰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정치인들은 누구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를 따르면 한자리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하는 법이죠. 따라서 정치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와 일반인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대체로 일반 지지자들은 그가 유능하거나 정직하거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승리해야 된다는 생각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는 생각이 팽배해진 예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정치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치인이나 국민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1차적인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정치인이 이끌어가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이 정치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당 후보인이 지지한다거나 상대당의 승리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면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반 국민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만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지지자는 자기 정당의 인물이 보편적 가치관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인물이라면 그를 배척하는 냉철함을 갖추어야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 양상을 보면 한국인은 아직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민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모든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여야 성장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년 전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세상이 되었다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사는 민주정부를 20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이는 민주당 정권을 100년까지 지속시켜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해댔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들의 말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자기들을 한 몸으로 여기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과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민주당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의 것이지 그 지지자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은 기껏해야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긴 것에 환호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마음의 여유를 얻는 정도일 뿐 실제로 모든 과실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 정부 아래에서 민주당 당직자나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크고 작은 관직과 공직을 얻어 출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실제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분만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민주당 정부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생겼을 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라는 자부심을 훼손당하는 일도 겪었죠.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5년 전 민주당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올린 것과 같은 이유와 같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5년 후에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겪는 패배감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권 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정당의 열성 지지자들이 선거 승리 후에도 자기가 지지한 정당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입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자기 당의 비리와 부정과 무능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 정당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민주당 정치인의 무능과 비리와 부패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벌떼처럼 공격하던 행동이 민주당과 국민의 간격을 벌린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인과 국민이 한패가 되면 안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은 언제나 정치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와 자기를 동일시하여 그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실패자로 만드는 길입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 정당의 지지자들이 자기 정당의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관행을 만들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자나 반대자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세심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권을 잃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새로운 정당을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다행히 민주당이 그렇게 바뀐다면 말할 수 없이 고맙겠죠. 앞으로는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정치인을 지지하십시오. 조금 더 욕심을 내어 우리 언약의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신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